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탄규입니다. 얼마 전 제 유튜브 채널의 댓글에 제 어항에 사용하고 있는 각종 약품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약품 및 여러분들이 꼭 구매하셔야 할 첨가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보시기에 정말로 많은 약품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에스페이스를 키우고 있지 않아서 비교적 약품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여기 보이는 제품을 다 구매할 필요는 없고요. 처음에는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만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제품과 관련해서는 사용법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수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박테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이트웰사의 마이크로박터 7이라는 제품입니다. 시중에는 무수한 박테리아 제품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제품을 사용해도 되지만 마이크로박터 7은 일반적으로 해수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오랜 기간 검증되었기에 안심하고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짬뽕 수저든 A4 수저든 꼭 하나 구매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박터 7은 암모니아, 인산염 등을 감소시켜 줍니다. 배설물과 유기물을 흡수해 줍니다. 그리고 물의 투명도를 높여줍니다. 수질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고 초기 물잡이 시에도 도움을 줍니다.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항 세팅을 하고 2주 동안은 100리터당 5ml 정도를 투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가장 헷갈려 하시는데요. 2주 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100리터당 5ml 수준을 투입하시면 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권장량보다 많이 투여하시면 수조에 백탁이 오게 됩니다. 백탁은 락이나 여과제에 활착하지 못한 박테리아 사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초기에 빠른 물잡이를 원하셔서 권장량보다 많이 투여합니다. 부작용이 발생하니 꼭 적정량을 투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에는 스키머를 4시간 동안 끄고 250ml의 물과 섞어서 사용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냥 투여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조가 안정되면 본인이 어항의 입기 상황을 보면서 투여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과하게 투여하면 입기가 창궐하거나 백탁이 올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은 국내 스마트 아쿠아에서 나온 해수용 박테리아 제품인데요. 저도 A4 수조를 이 제품으로 물잡이를 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스마트 아쿠아 물잡이 세트를 보면 일주일 후에 생물을 넣어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안전하게 2달이 지나고 물고기를 수조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브라이트웰사에서 나온 마이크로박터 클린입니다. 수조의 이끼와 유기물을 제거하여 깨끗한 수조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요. 제 수조의 사용 빈도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산호를 키우는데 필요한 제품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짝꿍 수조를 하실 거면 산호 검역제 하나 정도는 꼭 사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산호 검역제 중 가장 유명한 제품은 리바이브입니다. 해수어항을 하다 보면 무수히 많은 히치하이커가 있습니다. 히치하이커는 원하지 않는 생물체입니다. 히치하이커 중에서 크게 영향이 없는 것도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히치하이커도 많이 있습니다. 번식을 폭발적으로 하여 수조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수입된 산호를 본인의 어항에 넣기 전에 산호 검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호 검역은 간단합니다. 산호를 봉달한 물에 약간의 리바이브를 넣고 약 7분 정도 있으면 됩니다. 옆에 있는 제품은 리프딥입니다. 산호 치료제인데요. 산호의 점막을 소독해줍니다. 곰팡이나 원생동물을 제거해주는 데 사용합니다. 리프딥 대신에 빨간 약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산호 검역제와 산호 치료제는 다른 용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것은 코랄 엑셀과 폴리부스터입니다. 켄트 코랄은 산호 조직의 성장을 위한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보충해 줍니다. 폴리부스터는 산호에 영양을 제공하여 산호의 건강과 폴립을 향상시키도록 해줍니다. 세 번째로 물고기 치료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F4 어항을 하신다면 큐프라민 하나 정도는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탱 종류가 백전병에 취약한데요. 큐프라민 하나만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짬뽕 수조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짬뽕 수조에 투여하면 산호는 전멸합니다. 새우 같은 무척추 동물도 전멸합니다. 고기만 있는 F5 수조에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황상동 농도를 잘 맞추셔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권장 사용량의 반 정도만 사용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권장 사용량의 반 정도만 투여하고 이틀 뒤에 다시 반 정도만 투여하면 보통 백전병은 점진적으로 좋아집니다. 황상동 농도를 0.6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황상동 씨약이 있으면 좋습니다. 황상동 씨약이 없으면 권장량의 반 정도만 넣으시고 새로운 물고기를 넣으실 때 투여해 주시면 백전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많이 투여하면 박테리아가 전멸하여 폭탄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물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잡혔을 때 투여하거나 아니면 물잡이 초기부터 농도를 0.1에서 0.2 정도를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물잡이 초기부터 황상동 농도를 높이면 물잡이가 늦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테리아는 수백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큐프라민을 투여하면 박테리아가 전부 사멸해 버릴 수 있습니다. 서서히 농도를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잡이 초기에는 박테리아 활착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많이 맞아봤습니다. 파라가드는 물고기의 외부 기생충, 곰팡이, 박테리아로부터 보호해주고 디너르비가 녹는 현상을 막아줍니다. 멜라펙스와 파마픽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표를 보시고요. 본항에서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시고요. 본항에서 사용하면 스키머가 며칠 동안 폭발할 것입니다. 따로 약욕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멜라펙스와 파마픽스는 물고기의 상처, 꼬리썩음, 안구벽탁, 파바이, 마우스펑거, 붉은 궤양 치료 등에 사용됩니다. 프라지프로는 물고기의 전반적인 기생충에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용품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pH와 경도를 관리하는 버퍼와 빌더입니다. pH는 환기만 잘 시켜주면 관리에 크게 어려움이 없기에 버퍼의 사용 빈도가 낮습니다. 다만 경도를 관리하는 빌더는 자주 사용합니다. 가격이 좀 있기에 빌더 대신에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카본 소스입니다. 전 두 가지 종류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바이오 퓨엘이고요. 하나는 메이크 오션에서 취급하는 카본 소스입니다. 인산염, 질산염을 감소시켜주며 빈 영양화를 필요로 할 때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용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이오 다이제스트라는 박테리아입니다. 흔히들 물뽕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고농축 박테리아로 저 같은 경우에는 초기 물잡이나 또는 물 상태가 좀 이상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투여합니다. 질산염과 인산염을 빠르게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스탑 암모아 같은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암모니아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알곤팩이라고 부르고요. 암모니아와 아질산을 감소시켜주는 제품입니다. 이것은 활성탄입니다. 어항 내 불순물, 부유물을 제거해줍니다. 칼시오는 산호의 성장과 무척추 생물의 건강 유지를 위한 칼슘을 제공하고요. 네오니트로는 극빈영화 시에 사용되며 질소 함량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상 간단한 설명을 마쳤고요. 여러분들 아마 헷갈리실 겁니다. 제가 소개한 제품들을 다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 꼭 필요한 제품만 구매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해드리는 제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박터 7 하나 정도는 꼭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F5로 하신다면 백점 치료제, 큐프라민, 짬뽕 수조로 하신다면 산호검역제, 리바이브 하나 정도는 갖고 계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이 정도만 준비하시고 본인의 수조 상황을 확인하면서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음 편은 산호에게 먹이 주는 방법, 그리고 산호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